작은 키스가 내 볼에서 귓불 아래로 그리고 목선을 따라 어깨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참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죠. 지금은 말하지 말아요. 속삭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동시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단추 하나, 두 개.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만큼 더 뜨거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갖지 못한 30년이에요. 나는 대답했죠. 그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날 사랑해 주세요. 버스터미널에서 제 캐리어를 가져간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년 전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사람. 그와 다시 얽힌 기막힌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는 강화영 62, 남편과 사별한 지 9회. 혼자 떠나는 여행이 이젠 낯설지 않을 만큼 삶도 고독도 조용히 익숙해진 여자입니다. 이번 여행은요, 도망이 아니라 숨 좀 쉬러 나왔습니다. 서울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차 대신 고속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보다 더 느리고 한적한 게 그리워진 나이라서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사람들로 북적이는 오후. 나는 2층 탑승장에 먼저 올라가 있었고 내 캐리어는 직원에게 맡긴 뒤 탑승 대기 중이었죠. 그런데 여수행 버스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지금 여수 가는 버스 타신 분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캐리어 가져가셨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캐리어, 내 거 맞는 줄 알고 들고 온 건데. 그가 이어서 말했죠.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당신 짐도 여기 있어요. 나는 황급히 지퍼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흰 셔츠, 남자 속옷, 약봉지까지 도무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전 제 건 줄 알고. 괜찮아요. 근데요. 지금 여수 가신다 했죠? 저도 여수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 짐 직접 받아야 하니까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곧 그가 덧붙였습니다. 불편하지 않다면 예약해 놓으신 숙소 있으시면 짐만 받으면 바로 나올게요. 그 말에 나는 대답 대신 호텔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쁘지 않게 들렸거든요. 여수에 도착한 건 저녁 6시 무렵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먼저 도착한 그가 서 있었습니다. 줄무늬 캐리어를 들고 검은 반팔티에 낯선 얼굴을 한 채.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내 말에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짐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캐리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죄송해요. 진짜 제 거랑 똑같이 생겨서 그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덕분에 숙소도 구했고, 심지어 당신 짐도 구했으니까요. 그는 내 캐리어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안에 사진 한 장 있더라고요. 혹시 화영 씨 맞으세요? 나는 깜짝 놀라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인화지 20대 시절, 내가 캠퍼스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 그리고 그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정연에게 그 여름을 기억하며 화영. 그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받은 적이 있어서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강릉에서.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설마 이 남자가 정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30년 전 그 여름을 함께했던 그 사람. 이름이 정연 씨인가요? 그는 잠시 멈칫했고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 아직 안 잡으셨죠? 네, 사실 그냥 무작정 따라온 거라.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제 방으로요.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상황 설명할 것도 많고요. 그는 당황한 얼굴로 날 바라보다 이내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씨.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 불러준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린 다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 하지만 어쩐지 그 여름의 온기가 다시 내 걸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호텔방, 2개의 트윈 침대 사이.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꺼내온 이름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방, 트윈 침대 사이의 공간은 분명 넓었지만 그날 밤 공기는 이상하게 밀착돼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앉은 나는 스마트폰으로 호텔 와이파이를 잡고 있었고 그는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이름 그거 저 어릴 때 진짜 좋아했던 여자 이름이랑 같아서요. 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진 속 분위기가 내 기억하고 비슷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사진은 내가 한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도 30년 넘게 간직하고 있던 유일한 기록이었으니까요. 그 이름을, 그 여름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불러주던 별명을 그 사진이 그대로 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가 다가와 내 옆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섭진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한 방에 있는 거요. 그것도 밤에 단둘이. 나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모험도 아니고 그냥 우연이에요.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트윈 침대 위 우리 사이의 간격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리를 뻗으면 닿을 만큼, 숨을 깊이 들이쉬면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한테서 차양 같은 냄새가 나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냐면 그 말은 30년 전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과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그때 그 정연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침대 옆 탁자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필름의 가장자리, 지금은 희미해진 글씨로 쓰여 있던 정연에게 그 여름을 기억하며 화영. 그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확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여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그 이름 기억나요?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내가 20살 때 계곡 옆 민박집에서 만난 여자. 찻잎 말리는 걸 좋아했고 항상 목덜미에 은은한 향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계곡, 그 민박집, 그리고 그 향 모두 그 여름의 나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못했어요. 우린 손도 제대로 안 잡았는데 그 여름이 끝나고도 계속 그 사람 꿈을 꿨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 안 찾아왔어요? 그 여름 끝나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내 눈가가 벌써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름이 끝나자마자 입대 통보 받았어요. 어디로 갈지 말도 못한 채 그렇게 멀어졌어요. 나는 말없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쑤셔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 정말 그 정연이 맞는 거야?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발치 쪽에 놓인 캐리어를 열고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라벨도 다 벗겨진 오래된 병 안엔 한 줌의 찻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그때 민박집 뒤편에서 같이 말리던 거예요. 그는 그 병을 받자마자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죠. 이 냄새. 그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엔 믿을 수 없는 감정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화영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여름 계곡 옆 찻잎 말리던 여자. 그는 갑자기 내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그럼 나 늦은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늦긴 했는데 지금은 더는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로 조심스럽게 감겼습니다. 낯선 호텔방 낯선 밤하지만 지금 그의 품은 예전 그 여름보다 더 익숙했고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키스하지도 입술이 닿지도 않았지만 감정은 이미 숙소의 온도보다 더 뜨겁게 서로에게 밀착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말이 끊긴 뒤에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침묵만 길어지고 있었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잠깐 씻고 올게요. 머리가 좀 어지럽네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가 욕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떠올렸던 그 여름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찻잎 말리던 마당, 말없이 앉아있던 방석, 그리고 같이 마주 앉아 웃지 못한 순간들.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려서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서로가 인생 대부분을 돌아 나와 이 낯선 호텔방에서 마주하게 될 줄 그때의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다시 방 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건 한 장만을 허리에 감은 채 상반신은 적당히 젖어 있었고 물방울이 아직도 어깨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욕실 안에서 입었던 셔츠가 쥐어져 있었고 시선은 내 쪽으로 조심스럽게 향하고 있었죠. 나는 그 장면에서 야음보다 먼저 기억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그가 민박집 옆 계곡에서 물에 젖은 셔츠를 짜며 웃던 모습. 그 순간이 겹쳐졌습니다. 너무 놀라셨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 여름이 떠올라서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화영 씨, 그때도 나만 좋아했던 거 아니죠?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천천히 그의 발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가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는 물기 어린 몸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 위에 닿았습니다. 얇은 티셔츠 너머로 느껴진 그의 체온에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내가 안아도 돼요? 그 질문은 욕망보다 조심스러웠고 유혹보다 다정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허리에 걸쳐 있던 수건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 그 여름보다 더 가까이 와줘요. 그의 눈이 잠시 동그랗게 커졌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서로의 숨이 겹쳐졌고 심장이 부딪혔고 우리가 놓쳤던 30년이 한순간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천천히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 어쩌면 그건 그를 향한 그리움도 아니고 막연한 호기심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단 실감이 지금 온몸으로 밀려온 거죠. 그의 손이 내 허벅지 위에 조심스럽게 올랐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영 씨, 그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이 모든 감정이 깨질까봐.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내 무릎에 아주 살짝 닿았다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30년 전 그가 내 이름을 부르고는 차마 가까이 오지 못했던 그 계절이 갑자기 눈앞으로 펼쳐졌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수건 위로 드러난 어깨, 그리고 무릎 위로 올라온 따뜻한 체온.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기다렸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떨렸고 그 떨림이 내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어깨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온이 조용히 내 목선으로 닿아올 때 나는 감정이 아닌 기억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기억의 파편들을 주워 담고 싶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더라면. 나는 그의 등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불이 꺼진 호텔방 안,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등을 타고 내려왔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손길이 허리선을 지나 나의 등 아래를 감쌌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지금 멀리 가지 마세요. 그는 나를 조용히 침대 위에 눕혔고 자신의 얼굴을 내 옆에 뉘었습니다. 숨이 맞닿는 거리, 심장이 부딪히는 거리, 그 거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영 씨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입술을 가만히 끌어당겼습니다. 불 꺼진 호텔방 안 형광등 하나 켜지 않은 그 어둠 속에서 달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등지고 누워 있었고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웠습니다. 말도 움직임도 없었지만 그의 온기가 내 허리 옆 피부 사이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화영 씨,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그걸 알아챘는지 내 뺨에 아주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로 나를 눌렀습니다. 작은 키스, 2번, 3번 내 볼에서 귓불 아래, 목선으로, 어깨로 그의 입술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손등 위로 겹쳐졌을 때 나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아요. 내가 속삭이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동시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옷깃을 풀었습니다. 단추 하나, 2개 조심스러운 그 움직임이 오히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속옷끈이 어깨 위로 스르륵 미끄러질 때 그는 내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숨이 깊어졌고 손이 조금 더 과감해졌습니다. 허리선을 따라 내 허벅지까지 내려간 손, 그리고 그 위로 덮쳐오는 체온.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온몸을 맡겼습니다. 이불 위에 얹힌 우리 몸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찾는 듯 서로를 탐색했고 입술은 한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30년 전 우리가 갖지 못한 모든 거예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때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해줘요. 그 말에 그는 나를 다시 안았고 우리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이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든 감각이 외로움이 아닌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창가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이불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깨어 있었고 그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 떴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색하거나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거짓말 같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현실이네요.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영 씨를 이렇게 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내가 뭘 잘해서 이런 아침을 맞은 건지.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이런 감정 거의 20년 만이에요.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 오래전에 떠나셨다고 했죠? 나는 이불을 조금 끌어당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내가 저녁 준비하느라 마트에 간 사이 말끝이 흐려졌고 그는 내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때 늘 등을 돌리고 잤어요. 누군가 내 뒤에 있다는 감각이 무서워서요. 그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어젯밤 당신 등이 내 가슴에 닿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어요. 나는 눈물이 고였고 그는 나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천천히 식어가는 그 여운을 조용히 음미하고 있었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뭐해요? 나는 살짝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함께 있으면 돼요. 그는 나를 천천히 감싸 안으며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 말 어제보다 더 위험하게 들리는 거 알아요? 나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술을 목덜미에 살짝 댔을 때 나는 그 여름보다도 더 깊이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커튼을 걷었고 여수 바다가 멀리 보이는 창가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흰 셔츠를 걸쳐 입으며 내게 말했죠. 화영 씨, 바다 보러 가요.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30년을 기다려온 고백 같았으니까요. 바닷가 산책로를 걸을 때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한 번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손, 그 손이 지금은 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단단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조심했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죠. 그땐 내가 가진 게 없었고 당신이 너무 좋아서 차마 다가가면 사라질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그 말에 속으로 오래 묵은 울컥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햇살에 반사된 눈동자로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사라질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다시는 못 찾을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그의 입술 위에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영 씨, 이번 여행이 끝나고 나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나는 그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글쎄요, 그 일상이 당신 없는 곳이라면 별로 돌아가고 싶진 않네요. 그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 달만 같이 있어 볼래요? 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한 달 서로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고 그때도 좋으면 그 다음은 내가 먼저 말할게요. 우리 같이 살자고. 나는 말없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한 달,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의 손이 조금 더 강하게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당장부터요. 지금부터 내가 하루하루 화영 씨를 사랑해 볼게요. 그 말에 나는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은 다시 피어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잊히지 않던 감정이 조용히 돌아오는 걸지도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의 품 안에서 그 여름보다 더 따뜻한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수에서 한 달을 정말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약속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언제 뭘 할지도 따로 정하지 않았죠. 그냥 같이 눈 뜨고 같이 밥을 먹고 밤이 되면 한 방에 불을 끄고 나란히 눕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내게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활의 온기였습니다. 정연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난 그 옆에서 토스트를 굽고 달걀을 삶았죠. 화영 씨, 토스트 조금 태우신 거 알아요? 이 정도는 예술이에요. 탄 게 아니라 구운 거예요. 그가 웃으면 나도 웃었습니다. 어느새 서로의 버릇도 기호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오후엔 함께 마트를 돌았습니다. 나는 쌈채소를 고르고 그는 고기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우리 저녁에 구워 먹어요. 그래야 이 한 달 맛있게 기억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추억이란 걸 새로 만들 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엔 그가 직접 고기를 구웠습니다. 나는 옆에서 쌈을 싸줬고 우리는 각자 한 잔씩 맥주를 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수 바닷바람이 살짝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진짜 꿈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내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와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조심스럽고 더 깊어요. 그는 맥주잔을 내려놓고 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땐 이렇게까지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가만히 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은 30년 전보다 훨씬 더 진심을 닮은 온기였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한쪽 침대가 아닌 같은 침대 위에. 그는 이불 안에서 조용히 내 손을 찾았고 나는 그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이불 안에 채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런데 그날 밤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화영 씨, 응? 혹시 내가 다시 사라지면 이번엔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계속 어지럽고 손발이 저릿해요.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하자고 했었거든요. 그 순간 이불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연 씨, 지금은 도망치지 마요. 이번엔 같이 알아봐요. 같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감사보다 두려움이 먼저 서려 있었죠. 그날 밤 나는 혼자 몰래 욕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이제야 만났는데, 이제야 다시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를 다시 놓칠까봐 벌써부터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나를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가 두려움 속에서 나를 혼자 남기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을까봐 그게 무서웠다는 걸요. 나는 그 사람의 다시가 아니길, 이번엔 끝까지 이길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검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올라가는 날 우리는 손을 꼭 잡은 채 버스터미널로 향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위로도 지금은 그 어떤 말보다 그저 곁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울병원 앞 정연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시간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이번엔 나도 같이 있어야 하니까. 그 말에 정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병원 로비 한편에 앉아 손에 쥔 찻잎 유리병을 가방 안에서 꺼냈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그 여름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때처럼 내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문득 누군가 내 앞에 섰습니다. 혹시 화영 씨 아니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동문회에서 한두 번 마주친 적 있던 박인숙 씨였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여기 누구 아프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이요. 정연 씨라고. 그 이름을 말하자 인숙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혹시 박정연 씨요? 네, 맞아요. 왜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과 조교였던 사람 기억나세요? 그 사람, 그 정연 씨랑 한때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거, 정연 씨는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긴 들은 적 없어요. 인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화영 씨한테 그런 얘기 안 했단 거, 그 사람다운 것 같네요. 그때도 다들 조용히 사라져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예전 일이잖아요. 지금은 그저 같이 지내는 사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번지듯 묘한 불편함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연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무 일 없던 얼굴로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연 씨 예전에 누군가랑 결혼할 뻔했다는 얘기 맞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마음은 없었어요. 학교도 삶도 다 불안하던 시기라 서로 위로처럼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냥 멀어졌고요.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그 사람 이름 한 번도 내 앞에서 꺼낸 적 없잖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앞에선 내가 오롯이 정연이고 싶었어요. 그 여름에 그 사람으로.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왜인지 그의 솔직함보다 그간 나만 몰랐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우리는 다시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웃을 순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면서도 그 속에 내가 모르는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함께 따라온다는 게 생각보다 더 깊게 흔들렸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지고 잠들었습니다. 손끝이 닿지 않는 거리. 호흡은 같았지만 마음의 온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서 과연 우리는 서로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정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다는 걸. 말수도 줄었고 그 웃음 안에 섞인 침묵의 농도가 달라졌다는 걸.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무거운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초기지만 파킨슨 증상이 시작된 상태라고 했죠. 약을 꾸준히 먹고 관리를 잘하면 일상생활은 문제 없다고 했지만 아직 확진은 아니래요. 추가로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대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어떤 말보다 지금 제 앞에 살아있는 당신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말을 한 뒤로 그 사람은 조금씩 나와의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는 자꾸 반찬을 내 쪽으로 밀어줬고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 내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라는 걸요.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먼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 씨, 내가 지금 당신 손 잡는 이유 알아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가만히 끌어당겨 이마에 댔습니다. 이런 말 내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해요. 그래서 더 겁나요. 이게 오래 안 갈까봐.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유통기한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연은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가지 몇 벌을 조심스레 개며 말했죠. 화영 씨, 우리 너무 빨리 붙은 걸지도 몰라요. 나는 그 말에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만하자는 말인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만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당신 인생을 무겁게 만들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 씨,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처음으로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당신이 있어서. 그 말에 그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같이 지낼 집을 하나 구해볼까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한 달을 해봤는데 이렇게 좋으면 한 계절쯤은 더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의 품에 조용히 안겼습니다. 그가 아프다는 것, 우리를 오래 붙잡아둘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모두 다 알면서도 나는 지금 이 순간만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여수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언덕 위 오래된 집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작은 마당엔 찻잎 말리기 딱 좋은 평상이 있었죠. 정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때 민박집 마당이랑 좀 닮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서 다시 여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 우리는 작은 집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창은 오래되어 뻑뻑했지만 햇살은 언제나 아침마다 따뜻하게 안으로 들어왔고 정연은 늘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 향 정말 화영 씨랑 어울려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 향은 뭐예요? 그는 말없이 내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고 이마를 툭 대며 속삭였죠. 당신 옆에 오래 있으면 내 향도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미래도 그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 않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온 마음을 주는 그런 연인이었죠. 마당 평상 위에는 내가 손수 널어놓은 찻잎들이 조금씩 마르고 있었고 정연은 작은 텃밭에 상추 씨를 뿌렸습니다. 이러다 진짜 한 계절 다 살겠어요. 그가 말하면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 계절도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면 어느 날 저녁 해가 질 무렵 나는 정연의 약통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몸은 어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화영 씨랑 같이 있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문득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아프다는 건 몸이 아니라 지금처럼 누군가의 사랑이 사라질까 두려워지는 그 순간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밤 그는 다시 내 옆에 누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영 씨, 내가 혹시 어느 날 기억을 잃어도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기억은 당신 안에서 잊혀질 수 있어도 내 안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불을 덮고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도 무섭긴 하네요. 지금이 너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나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놓지 말아요. 끝까지. 그날 밤 우리는 또 한 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더 격렬하지도 않았고 더 조심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서로를 껴안았고 숨결과 체온 사이에 우리가 함께했던 계절들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지나 허리로 내려왔을 때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마지막 여름이에요. 그 말에 그는 나를 더 꼭 끌어안았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은 밤, 달빛도 강하지 않은 저녁이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순간보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날, 우리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파도를 바라보며 정연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가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같이 있을 거란 뜻이네요? 그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지금부터 당신하고 한 해씩 늘어가는 걸 매일 꿈꿀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과 늦게 만난 이 여름이 내 인생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될 거예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우린 결국